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화학과의 이창섭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한 특허 기술을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의 제목은 실리콘 탄소 나노섬유 그래핀 복합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2차 전지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전극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실리콘과 탄소 나노섬유, 그래핀 세 가지 성분을 복합체로 만들어서 이를 음극재로 적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리튬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 가지 전극 소재 중에서 먼저 탄소 나노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나노섬유는 그 개발된 역사가 좀 됐습니다. 1890년도에 탄소를 함유한 가스가 고온에서 금속 입자와 상호 반응해서 탄소 나노섬유가 생성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950년도에 이르러서 전자현미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탄소 나노섬유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1970년도에 베이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탄소 나노섬유가 폭넓게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섬유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이며 1마이크론 미만의 굵기를 가지는 섬유상의 탄소 재료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섬유 합성 방법은 아크 방전, 전기 방사, 전기 화학 증착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기상 증착법이 탄소 나노섬유를 비교적 저온에서 성장시킬 수 있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실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탄소 나노섬유를 제조를 했습니다. 탄소 나노섬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흑연과 같은 우수한 전기 및 열 전도성이 있고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체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섬유는 높은 비표면적과 경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소 나노섬유는 촉매와 합성법에 따라서 플레이트릿, 헤링본, 스파이럴, 리본 등의 구조를 가지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헤링본 타입은 청어 가시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트릿은 판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럴은 나선형의 구조를 가진 탄소 나노섬유입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탄소 나노섬유는 sp2와 sp3 혼성 결합을 가지는 물질로서 높은 화학적 안정성과 비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파이트, 흑연보다 리튬 이온의 삽입 탈리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극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물질입니다. 탄소 나노섬유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존 고분자 제품의 내열성, 내마모성, 전기적 특성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나노섬유는 전자파 차폐제로서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IT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의 EMI 소재로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IT 모바일 기기의 방열 소재로서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속 박환 및 흑연 그래핀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국산화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탄소 나노섬유는 인체에 유해한 성면, 유리섬유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의 탄소 나노섬유 복합 소재, 즉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드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나노섬유는 2차 전지,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량화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극 소재로서 두 번째인 그래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은 탄소 나노 소재의 일종입니다. 1985년도 발견된 플로렌, 1991년도에 발견된 탄소 나노 튜브에 이어서 2004년도에 발견된 물질입니다.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흑연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층을 떼어낸 필름 형태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흑연은 그래파이트, 탄소 이중 결합은 N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그래핀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핀은 탄소 나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극 재료로서 쓰기에 우수한 물질입니다. 그래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실리콘의 100배에 달하는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극 소재로서 적당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열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리튬 2차 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쉽게 방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강도와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 전극 소재, 즉 유연 전극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빛 투과율을 가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재료로 주로 산화인듐 주석 ITO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새로 발견된 그래핀과 이 ITO하고의 화학적인 성질을 비교를 하면은 그래핀은 두께가 0.34 나노미터로 아주 얇은 물질입니다. 산화인듐 주석은 100에서 20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핀은 투과율이 98%이고 산화인듐 주석은 90에서 95%입니다. 열 전도성이 그래핀은 600인데 산화인듐 주석은 11입니다. 전자이동도가 그래핀은 8000인데 산화인듐 주석은 41에서 46입니다. 가격은 70 내지 80이고 산화인듐 주석이 120 정도가 됩니다. 그래핀은 2013년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ITO는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성을 쭉 비교해 보면은 그래핀이 산화인듐 주석보다 모든 물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산화인듐 주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재료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의 주요 특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전지의 가장 중요한 전극 소재로서 가장 중요한 전기적인 성질을 보면은 전하 이동도가 20만으로서 실리콘의 100배입니다. 구리의 150배입니다. 굉장히 전하 이동도가 빠르죠. 최대 허용 전류 밀도는 5 곱하기 10의 8승으로서 구리의 100배입니다. 면 저항은 50 이하이고 밴드갭은 0에서 0.3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기계전 성질을 보면 강도가 1100이고 유연성 및 신축성이 원면적의 20% 정도가 됩니다. 열 전도율은 5000이고 광학적 투명도는 98%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의 응용 분야는 그래핀이 넓은 표면적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 장수명 전극 소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튬 2차 전지나 태양전지, 슈퍼캐피시터 등에서 광에너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래핀으로 유연 전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으로 전극을 만들면 이 구부러지는 플렉시블한 그런 전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된 그 전극 소재인 실리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의 특징을 보면은 실리콘은 높은 이론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200mAh/g으로서 탄소 372보다 11배의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은 무게가 가볍고 리튬과의 상호작용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극 소재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단 리튬화 탈리튬화 과정에서 즉 충방전 과정에서 400%에 해당하는 큰 부피 팽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극 물질의 분쇄가 있고 입자 사이의 전자 접촉을 손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극의 수명이 저하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이 전해질하고 접촉을 할 때 실리콘 표면에 고체 전해질 계면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를 형성을 해서 리튬 2차 전지의 전극 수명이 특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리콘 입자가 리세이션, 디리세이션, 즉 리튬의 삽입 탈리, 즉 충방전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서 실리콘 입자가 부서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서지니까 전극과의 단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명이 저하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물질로 음극재를 개발을 했는데 이 음극재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 기술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재 핵심 기술은 선진국 대비 30% 40 내지 40% 수준입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재 기술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리튬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음극재의 국산화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4대 핵심 요소라고 하면은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국산화율을 볼 것 같으면은 전해액은 95%, 양극 활물질은 65%, 분리막은 20%. 그런데 음극 활물질은 1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극재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허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산업은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중대형 2차 전지의 수요 증가로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2020년도 리튬 2차 전지 시장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전기 자동차용 이것이 한 5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분산 전원용,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저장용,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한 25%,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것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나 PDA와 같은 경우에 소형의 리튬 2차 전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25%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용 시스템과 전기 자동차용을 합치면 75%가 되는데, 이것은 소형 리튬 배터리의 25%에 비해서 3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가 배터리에는 10g이 들어가지만 전기 자동차에는 10kg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형 2차 전지 시장은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음극재 고용량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리튬 2차 전지의 음극재로 사용되는 소재는 흑연입니다. 중국산 흑연인데, 이것은 충전 용량 측면에서 볼 때 372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에는 흑연을 써도 관계없지만 전기 자동차는 고출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흑연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극 활물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높은 이론 용량 42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인데, 단 한 가지 단점이 400%의 큰 부피 팽창, 충방전을 반복하면 부피 팽창이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전극 수명의 특성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탄소 나노 섬유와 그래핀을 사용을 하면, 복합재를 형성하게 되면 이 부피 팽창의 단점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에서 개발한 실리콘, 그래핀, 탄소 나노 섬유 3성분계 복합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충방전 시에 실리콘 부피 팽창이 최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이 줄어드니까 실리콘을 더 쓸 수가 있고, 실리콘을 더 쓰면은 결국은 음극재의 충방전 용량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부피 팽창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극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 수명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특허 기술의 차별성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방법은 점성 슬러리를 제조하기 위해서 용매, 결합제, 도전제를 사용한 후 집 전체의 도전제와 활물질을 도포, 즉 코팅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의 충전 용량 및 수명은 전극 소재, 금속 집 전체, 바인더 및 전도성 탄소 첨가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본 특허 기술에서는 바인더 및 코팅 공정이 필요 없는 필름 형태의 전극 재료를 제조를 했습니다. 바인더는 이제 전극 소재를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고분자 물질인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전기 전도성이 떨어져서 전극 소재를 만들면은 전극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로 쓰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 기술에서는 바인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기 전도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단가가 저감이 됩니다. 또한 또 코팅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코팅을 하는데, 코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한 원스텝 합성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제조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바인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이 되고, 코팅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조 경비가 절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탄소 나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적 유연성이 우수하고 유연 증극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경량의 음극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함량의 증가로 인해서 고용량의 음극재를 제조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핀, 탄소 나노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실리콘의 부피 팽창 효과를 저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피 팽창 효과를 저감하니까 부피 팽창이 줄어드니까 실리콘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용량이 더 증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피 팽창이 줄어드니까 전극의 분쇄가 없어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사이클 구현으로서 전극 수명이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에서 개발한 실리콘, 탄소 나노 섬유, 그래핀 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실리콘 나노 파티클과 탄소 나노 섬유를 섞어서 울트라소닉 합니다. 초음파 처리를 하면 이와 같이 이성분계 분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그래핀 악사이드를 다시 넣어서 초음파 처리를 하면 이와 같이 삼성분계 분산액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것을 백큐럼 필트레이션을 하면 이와 같은 삼성분 복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탄소 나노 섬유의 기본 프레임에 실리콘 입자가 삽입이 되고 그 위를 그래핀 필름으로 도포를 하는 코팅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 때 모래와 자갈과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여기에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면 훨씬 더 강도가 경도가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나노 섬유가 기본적인 프레임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 실리콘 나노 입자가 삽입이 되고 그 위를 다시 그래핀 필름이 도포를 하게 되면 아주 안정하고 튼튼한 그런 전극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조군으로서 실리콘 그래핀 필름 이성분계 복합체로 만든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리콘 입자를 그래핀 필름이 도포를 함으로써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그래핀 필름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되지만 이것은 1차적인 효과이고 이것은 충분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삼성분계 복합체를 만들면 훨씬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와 같이 안정한 전극 물질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험 결과로서 샘과 템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샘 사진 두 개를 보면은 이건 실리콘과 그래핀 필름의 이성분계 복합체로 만든 전극 소재입니다. 동글동글한 것이 실리콘 입자고 이걸 갖다가 그래핀 필름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소나노 섬유를 집어넣게 되면은 실리콘 입자가 탄소나노 섬유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끼어 들어가니까 이게 고정이 되어서 특별히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정한 단단한 전극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템 결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퍼포먼스 결과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충방전을 계속하면서 100사이클까지 찍어서 어떻게 지금 용량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측정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형태의 시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A 시료는 실리콘과 그래핀 필름의 이성분계 복합체이고 BCD는 실리콘 탄소나노 섬유 그래핀 필름 3성분계 복합체입니다. 비율은 각각 3대 2, 2대 3, 1대 1 이 세 가지로 만들어 보았는데 처음에 실리콘 그래핀의 이성분계 복합체는 처음에는 용량이 괜찮았지만 실리콘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괜찮았지만 한 100사이클 지나고 나면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탄소나노 섬유를 집어넣으니까 용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1대1 복합체를 만들어내니까 100사이클이 지나도 1000mAh/g 정도의 일정한 그 방전 용량을 보입니다. 네 번째 D 그림이 이제 바로 그것인데 보면 쭉 일정하게 100사이클 지나도 계속해서 방전 용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쿨럼 효율도 93.8%나 됩니다. 요거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저항에 관한 실험 결과입니다. 측정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4가지 시료에 대해서 측정해 보았을 때 RCT, 차지 트랜스포 레지스턴스, RSEI,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인터페이스 레지스턴스 이 2가지 측면에서 저항을 측정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성분계 복합체의 경우에는 RCT가 546.8이었는데 1대1 삼성분계 복합체는 247.3으로서 2분의 1, 저항이 2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RSEI는 이성분계 복합체에서는 58.2였는데 1대1 복합체에서는 점점 떨어지다가 12까지 내려갔습니다. 5분의 1로 됐습니다. 이 저항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그 저항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자 이동, 리튬 이온 이동이 활발해져서 그만큼 전극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시료의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전기 테스트 후의 샘 사진입니다. 위에 있는 3개의 사진은 첫 사이클 전에 충방전을 하기 전에 실리콘 탄소나노 섬유 RGO 전극 표면을 찍은 겁니다. 보면은 표면 거칠기 조도가 상당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전극이 좀 안정이 조금 덜 됐다 이런 뭐를 볼 수가 있는데 100사이클 후에 리튬화 상태에서 실리콘
탄산화섭의 알지오 삼성분해 복합체 전구편을 보면 표면 거칠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극이 좀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충방전이 계속되어도 100사이클 후도 보면 전극이 안정하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사진으로 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특허 기술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본특허 기술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한국연구재단 과제로 계명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리콘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음극재의 충방전 용량과 전극의 안정성 및 수명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특허 기술에서 개발한 실리콘과 그래핀 탄소나노섬유 3성분 복합체를 합성을 하면 그래핀과 탄소나노섬유의 탄소 복합 프레임을 형성을 해서 그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필름 형태의 전극을 합성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탄소 복합 프레임은 그래핀으로 실리콘을 일단 감싸서 부피 팽창을 수용하는 1차적인 기능, 이거는 전기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난 8월 말에 HNC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 경우에 이것이 이제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보다도 저희는 여기에 탄소나노섬유를 한 단계 더 집어넣어서 실리콘 입자를 전체적으로 내포하는 2차적인 프레임 역할을 하도록 하여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훨씬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복합 구조를 만들어서 다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그래핀 복합체 기술, 전기연구소에서 최근에 개발한 기술보다 실리콘의 함량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탄소나노 소재를 더 사용을 해서 탄소나노 사용을 해서 부피 팽창을 줄이기 때문에 부피 팽창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실리콘을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함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기의 충방전 용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2차 복합 구조로 인해서 전기의 안정성과 음극재의 수명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에서 실리콘, 탄소나노섬유, 그래핀 3성분 복합체 기술을 적용하였더니 100사이클 이후에도 1000mAh/g의 용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안정적이면서도 고영량이고 장수명의 음극재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